저는 앞으로 전 세계가 대공황급 충격이 온다고 보고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좀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. 한 번도 이렇게 제로 금리 기간을 길게 가진 적이 사실 없습니다. 미국이 기준금리를 길게 1950년대부터 보게 되면은 이렇게 제로 금리 기간을 이렇게 길게 가져간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고요. 금리가 낮은 이후에는 인플레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또 금리가 상당히 많이 올랐던 거 여러분 보이시죠? 그래서 이거는 거의 2010년에서 15년, 20에서 21년 정도. 그래서 저는 예전에 말씀드린 건데 이렇게 어깨동무하고 돈 찍어내고 부양했던 이런 것들이 역사적으로 없었죠. 이렇게 전 세계가 다 같이 이런 적은 거의 없었어요. 그래서 이것이 나타날 여파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새로운 실험을 하고 있다. 그 마루타가 된 결과가 여러분 대공황급 충격이거나 아니면은 그걸 안 잡으려고 할 때는 엄청난 인플레이션이 올 수가 있습니다. 그 다음 1930년대의 대공황의 시발점은 주식시장의 붕괴입니다. 주식시장의 붕괴로 인해서 마지막에 따라 들어갔던 서민들이 주식의 그 손실로 인해서 중산층이 붕괴해버리죠. 저는 대공황급 충격이 온다는 이유는 지금은 나스닥 버블, 미국 주식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것이죠. 코인과 부동산, 심지어 달러 자체, 채권 자체에도 지금 버블이 끼고 있는 상태로 보여집니다. 좀 아이러니하죠. 채권과 부동산에 버블이 껴있고 그나마 조금 버블이 덜 낀 곳이 원자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금과 백금을 투자하자. 과거 대공황은 이제 미국에서 벌어졌던 일인데 우리나라는 더 심각한 게 있습니다. 강남 아파트가 안 무너진다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것은 전혀 맞을 수가 없는 논리입니다. 왜냐하면은 강남 아파트가 안 무너지려면은 모든 집값 대비 사람들의 연봉, 월급이 올라야 돼요. 이걸로는 안 돼요. 그리고 집값 대비 월세로도 그 지표가 강남 아파트조차 많은 분들이 강남은 좋아서 안 떨어지지 않겠냐. 그러면 월세가 더 비싸져야 됩니다. 지금은 집값 대비 월세가 별로 나오지가 않아요. 여기에 또 뭐가 있어요? 지금 자영업자 상가 공실로 크게 먼저 무너지고 있죠. 원래 강남은 여러분 가장 먼저 오르고 가장 늦게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. 생각해보세요. 2008년의 충격도 한 5년이 갔는데 그때보다 버블의 레벨이 더 심해진 지금 당연히 5년 이상의 고통이 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게 맞고요. 이제는 시작됐지만 지금은 실거래가 허수거래로 버티는 중에 있습니다. 다만 그 생각은 저도 듭니다. 그런데 또 돈을 찍어낸다면은 그죠? 근데 예전에 말씀드렸듯이 돈 찍어내면 또 인플레가 올 거고 인플레가 오면은 채권은 하락하게 될 거고 채권이 남발하게 될 수밖에 없는데 채권의 남발은 채권 하락하죠. 채권 하락은 또 어떻게 돼요? 금리의 인상을 가져오고 약순환의 반복입니다. 이런 악순환이 이미 돌았는데 이거를 미국에서 파생으로 막았어요. 채권도 더 떨어져서 금리가 먼저 올랐어야 되는데 그것도 채권도 찍어낸 돈으로 파생으로 금도 그동안 파생으로 눌러왔고 물가도 파생으로 눌러왔어요. 농산물, 천연가스 등등도 제가 볼 때는 옛날에 원유 누른 거 기억나시죠? 그런 식으로 시기를 눌렀다. 근데 영원히 누를 수는 없다. 또한 우리나라는 채권을 남발을 할 수가 없습니다. 채권을 남발하게 될 경우에는 우리는 돈을 원화를 찍는다. 그러면 환율이 망가지게 되거든요. 돈 찍어 채권 이 나라는 미국뿐이죠. 2012년도에 이걸 어떻게 보면 이거 양적 완화라고 표기하는 게 이게 문제인데 양적 완화의 의미가 단순히 채권 발행을 양적 완화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. 채권을 이미 많이 발행해서 이미 빚장이가 돼 있는데 그 채권을 사줄 주체가 없어서 돈을 찍어서 그걸 사준 거예요. 그래서 엄청난 인플레가 오고서야 막을 내릴 수도 있는데 그 인플레를 원자재 선물 시장으로 월가가 최대한 늦추려고 하겠죠. 그래서 제가 진정한 인플레는 금값이 상승해야 일어난다고 예전부터 말씀드렸습니다. 농산물이 우크라이나 사태로 오를 때도 그것은 수요 공급의 영향이기 때문에 다시 떨어지게 될 거라 말씀드렸고요. 이제 백금 팔라디움 금이 안 떨어지고 더 오르게 된다면 이제 좀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게 되고 다만 월가가 누를 거거든요. 금을 한번 저는 누르려 생각하는데 그래서 지금 백금 팔라디움이 100불이 넘어서게 되면은 반드시 일부러 가져가는 방향으로 지금 백금과 금은 저희가 좀 들고 있죠. 그래서 둘 다를 대비하는 겁니다. 공황으로 많이 올랐던 부동산과 많이 오른 나스닥의 침체를 염두에 두면서 또한 나중에 이것을 막기 위해 또 돈을 찍어냈을 때 원자재 시장, 특히 금속 시장을 계속 저희가 주목을 할 것인데 금의 경우에는 조금 떨어져야 더 사지 않겠는가. 저희가 한 절반 정도는 이미 이득 실현했고요.
백금은 저가에 이미 조금 들어가 있고, 원래는 100불을 좀 넘었을 때 좀 더 늘렸다가 100불을 깨지게 조금 줄였는데 다시 돌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. 어쨌든 100불 넘으면 백금 팔라듐도 조금씩 더 따라 들어가는 방향으로 하게 될 것 같습니다. 다만 투자상에 있어서 금은 KRX 현물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초대박이 났죠. 그리고 환율까지 겹쳐서. 근데 백금 팔라듐은 현물이 아니라서 약간 ETF적으로 투자해야 되는데 ETF는 좀 장기 투자하면 약간씩 까이는 측면이 있습니다. 그래서 금만큼 많이 들어가야 되냐 하는 조금 의구심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금이 좀 많이 하락하게 된다. 금이나 은이 좀 한번 패대기 쳐줬으면 좋겠어요. 저는 월가가 그런 일이 온다면 그때 조금 더 담아가는 방향으로 모든 방향을 열어놓고 하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기후위기, 식량위기까지 해서 지금 너무 위기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. 우리나라도 부동산 시장만 해도 빌라, 그 다음에 상가, 총체적 위기가 오고 이제 아파트까지 시작되고 나면은 정신 차릴 수가 없을 겁니다. 그래서 이 버블의 고점에서 사람들이 왜 다 당하고 그런 일이 있었을까? 왜냐하면 오르는 자산은 정신을 차릴 수가 없기 때문이다. 그래서 공황님이 오십니다. 공포의 대마왕이죠. 공황은 단순히 주식시장의 하락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엄청난 인플레를 동반하게 됩니다. 그래서 앞으로 딱 스태그플레이션 역대급일 것인데 닷컴 버블 붕괴, 닷컴 버블이랑 마이너스 거의 70% 가까이 붕괴됐거든요. 60몇 프로인가 붕괴됐던 걸로 기억하는데 70대인 짐 로저스가 내 생애 최대의 폭락장을 보게 될 것이라고 하고 있고요. 저는 닷컴 때만큼일까 하는 의구심은 있지만 어쨌든 닷컴에 버금가는 폭락장이 오게 될 것이고 정말 힘든 앞으로의 10년, 이 제로금리가 만들어낸 똥을 치워야 되는 10년이 되는데 거기서 수많은 빚이 많은 사람들이 파산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